괜히 그 서울에 운 좋게 집 한 채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 이겁니다. 서울 사서 안 오른다? 서울 사면 올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하죠. 하지만 그 치열한 입주 물량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지방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높이 사야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프루지오가 중 S클래스한테 먹혀가지고 과연 이 프루지오 가치가 떨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프루지오가 과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 보통 지방에는요, 이 브랜드 아파트를 한데 모아서 짓습니다. 예.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덜한 것 같고. 그게 또 어딨냐? 뭐 대구나. 예. 좀 브랜드 아파트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경향이 좀 큰데, 그게 뭐냐? 브랜드 아파트들은 이 메이저급 입지의 아파트를 들어서게 한다면 이게 바로 광고 효과거든요. 광고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데, 프로지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행사 입찰을 좀 잘하는지 시공비가 좀 저렴하다고 해요. 빅3라고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그리고 대림건설, 대우건설 이 세 개 중에 프로지오가 건설비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시공비가요. 예. 아이파크가 좀 제일 비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중홍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변화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중홍은 또 그 상위 브랜드보다 좀 더 낮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대우건설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는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다. 너네는 위에서 시작했지? 이러면서요. 네. 자, 이호성님께서 동두천 실거주 한 채입니다. 보유세 12만원 나왔어요. 보유세가 12만원 나왔다는 거는 이제 9월달에 나오니까 24만원이라는 건데, 공시가가 한 2억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공시가가? 네. 자, 뉴스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25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집이 없으면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정했죠. 바로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25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값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더워서 지금 아무도 집 보러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가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사를 많이 들어가고 가을에 이사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6개월 전부터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해야 돼요. 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했잖아요. 자, 10월이면 4월부터 움직여야 돼요. 근데 좀 집 있겠지. 집 저기 가면 있겠지. 라고 했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전국이 지금 대구 빼고요. 예. 그 인천 빼고, 인천 또 집이 많잖아요. 이제 입주하는 게 겁단 신도시 많잖아요. 난립니다. 예. 이런 걸 잘 지켜보세요. 전세값이 오르는 게 왜 무서우냐? 이게 실수요가 몰린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만약에 1년 후, 2년 후에 입주 물량이 터진다면, 서울이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 터지는 곳인데 지금 전세가가 팍 오른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샀다. 갭 적다고. 근데 입주 물량 터져 나오면서 전세가는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그 2년 후에 그분이 과연 내줄 돈이 있을까요? 만약에 2주택 이상이라면, 규제 지역이라면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와요. 네, 시급합니다. 네, 정말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입주 물량이 너무나 중요하다. 입주 물량을 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전문가도 아니다.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입주 물량 이야기하지 않고 금리만 얘기한다? 또는 개발 호재만 이야기한다? 그건 그냥 학급이에요, 학급.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네. 굳이 그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네. 오직 입주 물량,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중개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자, 김기현님께서 울산 또 난리네요. 네. 자, 울산 전 시장 이름이 김기현입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자, 데이지님께서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데 인천 월판선 저가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쉬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공시가 1억 이하에서 그냥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 주택이 재건축까지 얼마 남았고 또는 용적률이 어떤지, 대지 면적이 어떤지, 그리고 건폐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 정도는 한번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용적률 건폐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는 거죠. 네. 재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재건축은 다 떠나서 사업성인데 또는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하면 98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7, 80대 노인들인데 재건축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래 이렇게 하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품을 파시고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주미정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최저시급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5%요. 맞죠? 참 정말 안타까워요. 네. 이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오르면요. 결국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에요. 대기업은 어차피 일찌감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 밑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높아진 최저시급, 그들의 매출이 오르면 뭐합니까?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많이 팔아봤자, 치킨, 닭을 백날 튀겨봤자, 보십시오. 내년엔 최저임금 더 올라 한 마리 팔면 1,000원씩 손해라고 합니다. 네? 저는요, 치킨 중에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 중에 교촌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교촌치킨, 허니콤보가 15,000원 정도 하나요? 그리고 좀 더 비싼 건 2만원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조건 배달을 시키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옵니다. 왜? 자영업자들한테 그래도 그게 이득이 되는 약간의 길이지 않나. 배달을 시키면 또 배달료가 아무리 제게 배달료를 청구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배달기사한테는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데도 한 달에 돈이 그래도 몇십만원씩 나가는데 홍보비용으로 그런 것들 좀 아끼자 이거죠. 예.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대기업 직원들, 그리고 대기업 밑에 수많은 자회사들, 그리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하도급 관계 있죠. 여기에는 수많은 피라미드처럼 대기업이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수많은 직원들, 사람들이 이걸 대기업에서 받아오는 그 매출, 그 구조로 다 공생하는 구조예요.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은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기업을 무조건 비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선진국과 다른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세계에서 경제 9위예요. 10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 과거에 해외여행을 가면요, 꼬레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돈 제일 잘 쓰고 한국 사람들 패셔너블하다, 예, 한국 사람들 치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인종들을 무시를 하잖아요. 잘못되었지만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우리 민족이 잘났다, 이게 은연중에 이 국뽕이라는 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상당히 자랑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킨 얘기하다가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결국은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거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고 옷도 팔아주고
사회 그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열심히 동력을 얻고 삶의 활력소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죽인다? 그건 아니죠.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순간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경제의 한 부분이 거시경제가 약간 침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가요.